다음으로 알아볼 기업 와이팜입니다. 와이팜은 2006년에 설립됐고요. 202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는 이동통신용 단말기에 탑재되는 전력 증폭기 모듈을 개발하고 제조 및 판매를 진행 중입니다. 전력 증폭기 모듈은요, 신호를 증폭해서 안테나를 통해 기지국으로 송출하는 전력 증폭 부품이고요. 단말기 하나에 반드시 하나 이상이 필요한 필수 부품입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스마트카 분야에 진출해서 차량용 통신 모듈을 2019년부터 LG 이노텍에 납품 중이고요. 삼성이 인수한 하만과 미국의 컨티넨탈사의 영업 확대를 계획 중입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421억 원, 영업이익 1,800억 원, 당기 순손실 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3억 원 증가했고 영업이익을 소폭 달성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순이익은 적자를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와이팜 기업 정보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네. 자, 와이팜이 최근에 이 코스닥 상장 기업 테스나의 인수를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이를 모두 다 철회하는 공시를 좀 제출했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2월 23일부터 좀 긴 건데 내용을 천천히 보도록 하죠. 회사는 주권 관련 사채 취득 결정을 모두 철회했습니다. 두 번째,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을 철회한 거죠. 자, 뭐냐면 와이팜 STC가 테스나 인수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지금 이 인수도 좀 철회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유상증자 결정의 철회. 네 번째,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의 철회.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결정을 철회. 그래서 바로 어제인데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팜 불성실 공시 법인의 지정을 예고했는데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성실 공시의 유형은 공시의 번복. 공시를 했는데 의사결정을 했는데 안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내용은요. 유상증자 결정, 제3자 배정 방식, 그리고 상환 전환 우선주의 철회입니다. 두 번째,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는데 철회를 한 거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 결정 철회,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테스나의 인수를 결정했는데 이도 철회되고 주권 관련 사채권의 이 취득 결정도 철회가 되면서 전체 5건의 의사결정을 모두 철회를 하면서 지금 불성실 공시 법인에 지정 예고한다는 겁니다. 원 공시일 12월 23일이고요. 2021년도 11월 24일 최초 공시죠. 지정 예고일은 1월 24일인데 자, 중요한 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2월 21일 날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최종 지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8점이 초과되면 하루간 주권거래가 정지되고요. 만약에 15점이 초과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까지 됐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전환 사채권 또 신주 인수권 부사채권 발행 결정이 철회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우리가 좀 가장 원초적으로 좀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앵커님이 정말 어떤 종목에 매수를 했는데 그 종목이 신사업도 사고 인수도 하고 자금도 조달하고 경영 환경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두 다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사유가 아니라 일방적이었어요. 그럼 이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생각이 좀 들까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고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겁니다. 뭐냐면 회사의 의사결정 자체가 아주 신중했어야 된다. 회사는 단순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을 진행했으면 진행 과정의 결과 그리고 만약에 철회가 됐다면 철회 원인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 투자자들에게 좀 설명하거나 고지해 줘야 되는데 지금 불성실 법인 공시 법인 지정 예고 안에는 투자 판단에 관련 내용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공시를 철회했다. 15점 넘으면 적격성 실질심사 받을 수 있다. 너무나 좀 무책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상장법인들의 어떤 이 단점인데
이러한 번복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소명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시제도의 어떤 개선이 단순하게 공시의 어떤 취지가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맞는데 이러한 요인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 왜 철회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네. 상대방의 규칙 사유였는지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5건의 어떤 공시 철회가 사실상 지금 누적 벌점은 0점이잖아요. 네.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의 부가 벌점은 0점인데 15점을 초과되면 적격 심사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코 작지 않은 이 사건이기 때문에 자 5건 건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3점만 잡아도 15점이에요. 네. 그런데 부가벌점을 일부 공시벌금 제재금으로 좀 납부를 하면서 공시벌점을 좀 상쇄하게 된다면 15점 미만으로 좀 받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저는 15점을 좀 초과할 수 있는 벌점 사유는 맞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15점을 넘을 수 있는 공시벌점의 사유는 맞다. 네. 공시벌점 부과금을 충분히 납부하고 15점 미만으로 회사는 이 벌점 부과를 좀 받아야 되는데 물론 이런 과정에서 왜 철회가 됐는지에 대한 어떤 소명을 충분히 좀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자금 조달이 무산되면서 테스나 인수를 또 결국 포기를 했잖아요. 와이팜 입장에서는 매출처 다변화나 또 성장의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이 회사의 실적 네. 자체가 이 5G 관련주인데 네. 통신 RF 이 증폭기, 전력 증폭기 이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최근에 뭐 하만이라든가 미국의 컨티넨탈 회사에 좀 납품하는 거 차량 전장계통에 들어가는 증폭기 부분을 납품하면서 네. 수익 다변화를 좀 도모했는데 여기서 필요했던 사업 부분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사업 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테스나의 어떤 인수 이후에 사업 시너지가 예상이 좀 됐었고 이에 따라서 네.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는데 중대한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전면 철회가 되면서 회사의 어떤 성장 모멘텀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최근 매출액만 보더라도 네. 잠깐 내용을 좀 볼게요. 매출액을 좀 보면 네. 지금 매출액이 자 연결 기준에 421억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1억 8천 그리고 단기 순손실 66억 실적이 아주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감소 추세에 있는데 영업이익 1억 8천을 냈던 것은 3분기 이후에 통신 판매 관련된 어떤 사업 부분 어떤 회복. 올해 2022년도 1분기부터 네. 5G 관련된 이 장비 부품 수혜가 증가될 것으로 좀 예측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실적은 부분적으로 좀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데 네. 와이팜의 입장에서는 사업 자체가 좀 사양 산업이에요. 네. 확장성을 좀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사업 시너지를 위해서는 테스나와의 어떤 사업 시너지가 좀 예상이 되는데 이게 철회가 됐다는 것은 회사의 중대한 성장성의 저해 요인으로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주가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예, 차트를 지금 보면 네. 오늘 17.8% 급락을 좀 했는데 네. 단순하게 불성실 공시 이슈가 공시의 리스크까지 좀 가미가 된 겁니다. 5점이라는 것은 5건의 공시 철회라는 것은 15점을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공시이기 때문에 네. 공시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것. 두 번째, 테스나의 인수 실패로 인해서 회사의 성장 모멘텀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차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추가 하락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어요. 지금 이게 낙폭 과대기 때문에 매수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네. 자, 저는 매수하기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 맞다. 네. 지금 4,830원 단기 지지대를 만약에 이탈한다면 지금 주가는 4,000원대 초반까지 급락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금지, 보유자 관점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는데 오늘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사실상 손절의 의미가 좀 없지 않겠는가. 와이팜 불성실 공시 리스크는 부각이 됐고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불성실 공시 리스크를 모두 확인한 이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다 의견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와이팜까지 알아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